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았다. 시골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나 하루에도 몇 번씩 허기를 참아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모님은 늘 땀에 젖어 있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소를 몰고 들판을 다니며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갈증이 있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평생 가난하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갈증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결국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다. 그때의 결심은 지금 돌이켜봐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가진 건 돈도 배경도 아니고 오직 뭔가 해보겠다는 결심뿐이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방 한 칸 얻어 자면서 온갖 자비를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단순히 고생한다고 해서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덜 고생하면서도 길을 찾아 나아갔고 어떤 사람은 나처럼 고생하다가도 결국 실패했다. 나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답은 습관에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일을 대하는 태도, 실패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사람마다 달랐다. 어떤 사람은 조금의 실패에도 좌절하고 술로 밤을 지새웠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를 발판 삼아 더 강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기로 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 배운 것을 기록하고 다음 날은 더 나은 방식으로 해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결코 멋지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나의 의식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바로 습관을 바꿀 용기였다. 환경 탓, 운명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먼저 나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작은 습관 변화가 내가 현대를 만들고 수많은 위기를 이겨낼 힘을 키운 씨앗이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은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사람들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뒤처지는지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자. 서울에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사람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같은 공사 현장에서 같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빛부터 달랐다. 그들은 일을 시킨 사람보다 먼저 움직였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앞장섰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상 시계만 보고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두려워서 몸을 사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해도 책임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는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배웠다. 진짜 중요한 건 주인의식이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태도 말이다. 내가 다니던 공사 현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항상 먼저 현장에 나와 있었다. 남들이 쉬는 점심시간에도 그는 공구를 점검하고 다음 작업을 미리 준비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뒤 그는 나보다 먼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크게 성공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도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든 내 일처럼 하겠다. 그 다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나는 맡은 일이 있으면 그 이상을 해내려 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먼저 찾아서 보고했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지고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일이 된다. 이 평판이 쌓이자 더 큰 기회가 나에게 왔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첫 번째 결정적 습관이다.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당신이 인생에서 큰 기회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먼저 주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열쇠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또 하나의 차이를 발견했다. 단순히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배우는 습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또 한 번 바꿨는지 들려주겠다. 내가 일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실수도 많았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도 끝나고 나면 욕을 먹기 일쑤였다. 자재를 잘못 옮겨놓아 공사가 늦어지기도 하고 주문을 헷갈려 다시 사와야 하는 일도 있었다. 어떤 날은 그 실수 때문에 하루 품삯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했다. 처음엔 억울했다. 왜 나만 이렇게 혼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부터 작은 수첩 하나를 늘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하루에 내가 한 실수, 배운 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적었다. 퇴근 후에는 그것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일은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록하고 고치고 다시 도전하는 습관이 나를 바꿔놓았다. 남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지만 나는 점점 달라졌다. 일이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나는 현장에서 배운 것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나면 기계 작동법을 스스로 익히고 기술자들에게 물어보며 새로운 일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 배움이 나를 더 큰 길로 인도했다. 현대건설을 세우기 전에도 이런 습관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첫 번째 공사를 맡았을 때 나는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배워온 작은 습관들이 나를 지탱했다. 문제가 생기면 책을 찾아보고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물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그 공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것이 내 사업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말한 두 번째 결정적 습관이다. 배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그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고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문다. 당신이 만약 지금 같은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수첩 하나라도 꺼내서 배운 것을 기록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그 배움도 빛을 잃는다. 다음으로 나는 도전하는 용기라는 세 번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경험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순간을 맞이했다. 그 순간들은 나를 시험했고 어떤 것은 나를 쓰러뜨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선택했다. 두려움에 멈추는 대신 도전하기로. 내가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당시 나는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큰 건설사에서 다리공사 일부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겁이 났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았다.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해봤어? 이 말은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도전장이었다. 나는 그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기술도 인력도 자금도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 도면을 붙잡고 연구했고 사람들을 설득해 팀을 꾸렸다. 때로는 직접 현장에 나가 망치질을 하며 일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겼다. 비가 와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자재가 늦게 도착해 일정이 꼬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포기할 거냐 아니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냐. 결국 나는 해결책을 찾아냈고 그 다리 공사를 제 시간에 완공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도전할 때 사라지고 도전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할 것이라 믿지 않던 시절 나는 과감히 중동 시장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다. 위험이 너무 크다고,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작은 회사로 남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막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해냈고 그 성공은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세 번째 결정적 습관이다. 도전하는 용기.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한다.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도전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도전해도 시간을 낭비하면 성공할 수 없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새롭게 바라보고 시간을 다스리는 습관을 만들었는지 들려주겠다. 그것이 네 번째 결정적 습관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한때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었다.
일을 하고 남은 돈으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흥청망청하다가 다음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날들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하루 24시간을 새롭게 설계하기로. 나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기로 했다. 새벽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나는 전날 배운 것을 복기하고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했다. 일찍 오는 습관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나는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내 하루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필요 없는 사람들과의 잡담, 쓸데없는 걱정, 무의미한 기다림을 줄였다. 그 시간들을 공부와 준비,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쌓는 데 썼다. 그 결과 나는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꼈다. 공사 현장에서 하루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의미했다. 나는 직접 현장을 돌며 어디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지 체크했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했다. 어떤 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1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습관은 나를 단련시켰고 현대를 성장시켰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다스린다. 반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인생도 흘려보낸다. 나는 오늘도 똑같이 말하고 싶다. 당신의 하루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시간을 잘 써도 함께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성공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인재를 얻기 위해 했던 노력,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었는지를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확실히 깨달았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위대한 계획이든 결국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내가 현대를 세우고 첫 공사를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닌 사람이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뜻을 함께하고 끝까지 같이 가줄 사람이 있다면 불가능도 가능해졌다. 젊은 시절 나는 일꾼을 구하기 위해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좋은 인재를 만나기 위해 술자리에 가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의 집을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함께했고 어떤 사람은 끝내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재를 얻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았다. 단단한 기초가 없으면 집은 무너진다. 현대건설의 첫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나는 젊고 경험도 없었지만 좋은 인재들을 모아 함께했다. 그들은 나보다 뛰어난 기술자들이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면 한국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에 그들은 밤새도록 현장에서 일했고 결국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늘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을 잃으면 사업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물론 때로는 엄하게 혼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다. 사람을 얻는 자는 성공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실패한다. 이것은 내 삶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었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5번째 결정적 습관이다. 사람을 얻는 습관. 성공하는 사람은 늘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낸다. 반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고 혼자가 된 사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얻는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다. 사람을 얻고 시간을 관리하고 도전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끝까지 버티며 수많은 위기를 뚫고 나왔는지에 대한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맞았다. 전쟁이 터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나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다시 시작해야 했다. IMF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언론과 세상은 모두 현대도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버틸 것인가? 나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진짜 끝난다. 이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위기 속에서도 늘 같은 원칙을 지켰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있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끝까지 버텨보자.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힘을 냈고 우린 함께 위기를 뚫고 나왔다. 나는 늘 믿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세상이 나를 밀어낼 때 나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다. 누군가는 나를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경험은 내 인생 전체에 깊이 새겨졌다. 어떤 일에서든 위기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험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기회가 온다. 나에게 찾아온 모든 성공은 위기라는 시험을 견뎌낸 보상이었다. 이것이 6번째 결정적 습관이다. 포기하지 않는 습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오늘 당신이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당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싶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려 한다. 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소 한 마리를 팔고 세상으로 나왔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많지 않았지만 하나만은 분명히 했다. 습관을 바꿨다.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꿨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 당신도 오늘부터 습관 하나만 바꿔보라. 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나는 늘 말한다. 생각만 하면 가난하다. 행동해야 불을 얻는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책임지는 습관, 배우는 습관, 도전하는 습관, 시간을 다스리는 습관, 사람을 얻는 습관, 포기하지 않는 습관, 이 6가지가 모여 내 인생을 만들었다. 당신이 오늘부터 이 습관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힘듦이 지나가면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습관으로 인생을 바꿨고 작은 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행동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세상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습관을 선택하겠는가?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는가?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떼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나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습관을 바꿨고 내 인생을 바꿨다.